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며칠 동안 죽음과 영혼 이 문제에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 임금 세 사람 죽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임금이라기보다도 영웅이죠. 영웅 세 사람. 첫 번째는 신라의 왕이었던 문무왕. 두 번째는 조선시대 전쟁의 신이었던 이순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저께 별세하신 노태우. 이걸 도인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신라 문무왕은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에 배울 때는 내 주거당 동해 바다에 묻어가지고 용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호위하도록 만들어라 해가지고 대왕암에 묻었다. 이런 역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삼국유사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문무왕은 죽기 전에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화장하라. 그리고 그 화장한 그 유해만 동해에 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거든요. 거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것이 그 당시에 신라시대는 불교를 갖다가 하나의 국가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스님 이름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대사에게 그 유언을 하니까 그 스님이 그 이야기 합니다. 대왕마마, 환생을 하더라도 사람으로 환생을 해야지 용으로 환생을 한다면 용 자체가 하나의 축생이고 짐승인데 하필이면 그걸로 태어나서 호위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유언의 내용을 듣고 묻습니다. 이 문무왕이 도인이라고 한 것은 이 답에서 나옵니다. 내가 설령 삼국통일의 마지막 당나라 군대를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수십 번을 싸워서 신라를 통일했지만 그 와중에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것이 죄가 되어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축생 중에서도 바람과 구름과 비를 부린다는 용으로 태어나는 게 차라리 좋지 않겠나 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죽음에 임하는 그 왕의 유언 자세에서 어차피 그래 된다면은 나를 그래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자기 의지를 보여준 측면이죠. 실제 KBS 역사 스페셜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룬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대왕암에 실제 물 퍼내고 확인해 보니까 무덤은 없더라. 그리고 바로 그 앞에 화장터가 있고 화장한 거는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죠. 자, 두 번째 죽음은 말이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냥 임진왜란 때 바다를 막아가지고 조선을 구했다 하는 그 막연한 그런 장군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분이 도인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말이죠. 이분 반드시 점을 치고 전쟁에 나갑니다. 통상 어떤 나라의 왕이 전쟁을 하거나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자기 옆에 도사나 승리를 두고 물어보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서 확실히 섰을 때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스스로가 의식의 무화 작업을 통해 점을 치고 그런 다음에 전투에 임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에너지를 활용을 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 사람 확실히 알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구가들의 연구 목록에 의하면은 마지막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스스로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두지휘하죠. 지금의 해군 전투는 엄청난 무기의 발달로 하지만 그때는 배 타고 가까이서 붙어서 그냥 대포도 짧은 거리, 소총 유효 사거리 정도에서 이제 해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후세의 무인 출신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은 스스로 자살하기보다는 적탄에 죽는 방법을 택한 그런 자의적 타살을 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자살했다고 하지만은 결국 갑옷을 벗어 던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을 자리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들리는 이야기는 자기 조카한테 이제 나 죽었다 말 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라고 이제 유언을 했다 그러죠. 근데 이 양반은 우리가 무인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문인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급제를 할 때는 무인으로 급제했지만은 과거를 볼 때는 문인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는요, 소위 말하는 전부 다 도인 정신이 아니면 과거에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서삼경을 쫙 외워가지고 주제를 주게 되면은 그게 자기 나름대로 생사 문제, 우주의 질서 문제, 도에 관한 문제를 풀어나가고 정치에 관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과거 시험이었거든요. 그 이순신은 거기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비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과 무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아가지고 문무는 겸비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문인이 무인으로 갔다가 무인이 문인으로 온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 이 양반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 갔던 겁니다. 자, 이번에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이죠. 물론 오랜 기간 동안 병상에서 고생하시다가 가셨지만은 뭐 어떤 식으로든 그 유족들이 노태우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유언 형식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도 일국의 대통령이 자격이 충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내 장지를 어디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꿈은 남북한 통일이었는데 통일을 못 보고 가니 죽은 원혼이라도 통일되는 걸 보고자 한다. 그래서 국립묘지를 마다하고 파주에 묻어달라 그랬거든요. 접경지역, 자기가 사단장을 했던 구사단 지역입니다. 거기에 묻어달라 그랬습니다. 이 문무왕하고 좀 비슷하죠.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쯤 되면은 그 자기가 가는 길을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후세인들에게 남겨줄 기감을 한마디 이야기하고 그 원을 말하는 게 맞죠. 새 영웅들의 이 죽음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신라는 말이죠. 철저히 선도가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화랑도가 지배했다고 하지만 화랑의 그 내용을 보면은 완벽한 선도 수련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선도 수련자를 갖다가 추앙한 사람이 최치원이었고요. 그 최치원의 모든 행적을 보면은 그 자신 수련자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문무왕이 그 선도 수련을 통한 일상적인 이 사상과 철학 이런 생각들이 삶과 죽음 그리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 완전히 다 알고 간 사람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뭐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야 뭐 일반적인 역사 공부하신 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이 죽을 자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판의 이 더러운 게임들을 자기가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 말만 하는 선비들, 말로 앞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을 처단을 하는지
그 이 양반이 엄청나게 끌려가가지고 고생했잖아요. 그 왕이란 사람이, 그 선조란 양반이 질투를 내가지고 잡아들라거든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말만 하는 문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무인들을 잡아 조지는지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견을 하고 죽을 자리를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우리 아마 노태우도 동일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몸으로 권력의 비정함을 체험을 했잖아요. 자기도 권력을 잡았고 자기 친구를 한번 처단을 해봤고, 그러면서도 그 뒤에 일어났던 각종 문제에 처단을 하고 나니 자기 스스로 골골거리가 누워가지고 정치적 이런 권력과 보복의 역할, 그게 중심에 서지 않겠다는 그 하에 미리 아마 유언을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수련자들은 죽음에 임하는 자세를 항시 이렇게 생각을 해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저보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간단하게 답하고 갈 겁니다. 나 도인 김종업은 한 세상 정말 좋은 경험하고 갔다고.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 놀다 갔다죠. 우리 수행하는 여러 도반님들 항시 가장 잘 죽는 길은 가장 잘 사는 길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나는 죽음에 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도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